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날로 갈수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을 이제 구매하고자 하시는 어떤 수요층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집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급증을 하는 그런 지역은 최근 들어서 새만금만한 지역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지역 중에서도 부안이 가장 또 영향력이 있는 지역으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띄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뉴스라든지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새만금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그 디젠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디젠스라는 회사가 그 지역에 그 새만금 지역에 한 관광단지 개발 업체가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에 1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면서 투자 제안서를 새만금 개발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식이 상한가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 디젠스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새만금하고 밀접해 있는 많은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든지 또는 그 주변에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땅값이 많이 상승하는 효과를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땅값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 가치가 30%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팔아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수익성이 확보가 될 때 주식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땅값이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반영이 돼서 주식 가치가 30% 정도 상승이 될 정도면 상당히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 어떤 새만금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땅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자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므로 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값이 30%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어떤 기대 심리가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또 이제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새만금 집중 투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공약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1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중심 있게 지금 또 좀 상당히 이제 급하게 지금 서두르는 부분이 뭐냐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청소년 일자리라든지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1%가 좀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 평균 실업률이 4% 정도대라고 했을 때 유독 청소년 그 실업률이 상당히 높게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이끌어갈 어떤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잡지 않고 주변에서 이제 떠도는 경향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 일자리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재원 조달하기 위해서 추경안을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정연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이제 시급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어떤 청소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떤 재원을 조달을 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들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은 어떤 장기적인 어떤 효과는 못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정책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 효과를 기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새만금을 염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을 1조 원 이상 이제 매해년이죠. 해마다 1조 원 이상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한 6만 명 정도에 다다른다라고 합니다. 이건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일자리 창출이 1년에 6만 명이면 앞으로 향후에 5년 이상 1조 원씩 어떤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어떤 일자리 창출이 효과가 발생을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적인 부분들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새만금을 그렇게 해서 개발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쟁 성장률을 한 0.89% 정도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한 2.5%에서 2.8%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새만금 개발에 따른 어떤 전체 경제 성장률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대치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기대치에 반영을 해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전라북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이냐면 당연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만금에 대한 개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정책실장도 어떻게 되냐면 이 특별회계 설치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당연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토요일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북 지원에 대한 어떤 기사가 전라북도 도민일보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군산 새만금을 방문한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각각 10일과 15일 전라북도를 찾아 현안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단 16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3인이 잇따라 방문한 것도 그렇지만 지방 현안과 관련한 첫 방문지로 전라북도를 택했다라는 점에 그 의미와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행보 중에서 전라북도를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됐고요. 이 전라북도의 국무총리와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동원을 해서 15일, 16일 정도 그 시일 안에 모두가 다녀가면서 전라북도에 대한 어떤 지원 여부를 상당히 강력하게 피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렇게 정책적으로 많이 드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대통령과 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서면서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만금에 대한 강력한 어떤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일면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자리가 그 1년에 1조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6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요, 일자리가 창출됨으로 해서 고용 인원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까지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한 5년 정도에서 6년 동안 일자리 창출 효과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를 계산하고 상정을 해본 결과 한 75만 명 정도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계산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자, 그러면 일자리 창출 효과에 따른 새만금 개발 기대 효과가 더 커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부안의 인구가 한 5만 한 6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1년에 6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그리고 6년 동안 어떤 일자리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어떤 파생 효과가 발생을 했을 때 한 70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어떤 건축행위라든지 건축붐이 엄청나게 일어날 텐데요. 물론 새만금 그 내부 개발 용지에 어떤 인구 유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 새만금 내부 용지 외에 인접한 지역에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에 개발됨으로 해서 인구 유입 효과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새만금 개발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한 48만 명 정도는
새만금 내부용지 외에 인접한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의 도시지역 내에 인구 유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부안에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인구 포지션에서 56,000 정도에서 앞으로 늘어날 인구를 대비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개발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부안은 앞으로 향후 건축 기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예고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부안 일대, 부안 중심권 주변으로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라온이라는 회사에서 신규 분양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아파트라든지 어떤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해서 이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처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렇게 아파트가 들어가거나 또는 상권이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에 미리 땅을 잡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안에서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될 것이냐에 대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일찍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만금하고 일단은 가까우면서 교통의 여건을 구축을 하고 대규모 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새만금의 가장 중심 핵심 라인이라고 하는 동서 1, 2, 3축과 남북 1, 2, 3축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에 따라서 부안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남북 2축과 그리고 남북 3축 그리고 이 동서 3축 주변의 주거지역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대로 남북 2축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주거지 개화리와 의복리 일대, 그리고 남북 3축에서 가장 메인이라고 하는 그 도로 남북 3축에 따른 가장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창북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북리라고 하는 이 지역이 남북 3축의 영향권으로 가장 개발이 됐을 때 집가 상승이 가장 극대화가 될 텐데, 자, 창북리라고 하는 이 지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 노른자의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미리 기다리고 땅을 잡아 놓으신다라고 하면 상상 이외의 어떤 집가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하고 오픈할 이 물건은요, 창북리에서 주거지역 중에서는 가장 최고라고 하는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자, 2종 주거지역 중에서 또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은 중국과의 어떤 경제협력 중심지를 키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가 약간 좀 소원해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크래커라고 하듯이 우리가 좀 끼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양쪽에 다 저희가 끼어서 사실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면서 중국과 미국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대치를 상승을 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한쪽 다 우리는 무시해서도 안 되고, 둘 다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충분한 관계성을 유지를 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을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정책을 필요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비중이 상당히
중국하고 상당히 높습니다. 한 28%에서 29% 정도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을 제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죠. 이분들이. 그래서 중국과의 교육 활동을 증대하기 위해서 만약에 증대되었을 때 가장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 이 서해안 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천, 영종도 라든지 청라지구, 그 다음에 송도 신도시라든지 또는 평택이라든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새만금 라인들이 향후 중국과의 교육 활동을 통해서 가장 핵심 라인으로 뜰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냐면 지방에 대한 어떤 개발의 균형 발전을 차원에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현재까지는 이 경기 수도권이라든지 충청남도 이 권역은 그동안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었음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경기도권은 이미 개발이 많이 되었고요. 충청도권은 세종시 개발과 더불어서 많은 개발이 진행이 되었으며, 그렇지만 새만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 전라북도는 개발이 진행이 많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반영이 돼서 저개발된 그리고 미개발된 지역을 집중 개발을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정책 의지하고 정말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이 포커스가 돼서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이 여러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30일자에 새만 국책사업인 방문지인 새만금을 방문을 했고요. 5월 31일자에 새만금 개발 청와대 정책실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라고 그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새만금 사업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겠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5월 30일에 이어서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새만금에 대한 어떤 개발 의지를 피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지금 계속 보시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청와대에 새만금 기구를 설치하고 신항만과 국제공항을 조기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바로 이어서 6월 2일자 기사에 아시아경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책사업의 1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책사업 1호 방문지로 새만금을 선택을 했고요. 새만금을 선택을 해서 새만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부분과 아울러서 동북아 경제 허브 역할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과 아울러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브리핑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첫 번째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도를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핵심 인프라 확충으로 환황의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 이 도로에 대한 부분들 인프라 확충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신공항 그리고 신항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활력 있는 녹색 수변 도시를 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셨고요. 국책사업 첫 방문지를 새만금이라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1조 원 정도의 투자에 대한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 투자에 대한 내용은 국내 테마파크를 소유한 대기업이 새만금 부안 쪽에 관광레저용지에 1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7년 6월 15일자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만금 특별회계를 빠르면 연내를 추진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특별회계 설치가 됨으로 해서 재원조달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조 원 이상씩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자리가 한 6만 개 정도가 창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57조 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7조 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의
아까 3분의 1 정도 해당이 되는 0.89% 정도 해당이 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새만금은 아까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계획 인구가 한 76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62%에 해당이 되는 한 47만 명, 즉 한 평택 정도 되는 인구가 새만금 내부용지 외에 바운드리 내에 있는 주거지라든지 상업지, 그러니까 도시지역 땅에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새만금하고 좀 가깝게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상당히 개발될 가능성을 여러분들은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 및 도시의 인구가 한 47만 명 정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62% 정도 해당이 되는 지역에 배후 지역에 도시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기존의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을 찍어 놓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역 중에서 영향권이 있는 도로를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지금 요 도로가 여러분들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도로는 바로 새만금 동서 1, 3축 중에서 부안을 경유하는 동서 3축 도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도로는 남북 2축 도로입니다. 남북 2축 도로. 그리고 요 도로는 남북 3축 도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로가 요 남북 2축 도로와 남북 3축 도로와 동서 이 3북축 도로의 이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새만금하고 인접 지역의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들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차적으로는 이 남북 2축에 해당이 되는 이쪽 이 개화도 일대와 그리고 의봉리 일대, 요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은 상당히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띄우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창북리 일대는 이 남북 3축이 경유를 하게 되는데, 창북리와 당상리와 봉황리 일대도 마찬가지로 남북 3축에 의해서 지금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따른 인구 유입에 따른 건축 붐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인구가 유입이 됐을 때 엄청나게 건설 붐이, 건축 붐이 일어날 텐데, 그 지역으로 예상이 되는 게 바로 개화도라든지 의봉리라든지 요 창북리, 당상리, 봉황리 일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했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요 창북리 일대는 여러분들 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동서 3축이 경유되고 있는 어떻습니까? 김제 방향의 신도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그 상단 쪽에 보면은 군산을 경유하고 있는 동서 1축도로와 남북 3축도로가 만나고 있는 그 지역에 군산에서는 새만금 배후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 남북 3축도로는 신도시, 신시가지, 대규모의 개발, 이런 컨셉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개발되고 인구 유입 효과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뜰 텐데요. 그 중에서 창북리라고 하는 요 지역이 메인 지역으로, 핵심 산타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거다라고 누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북 3축이 이렇게 해서 경유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남북 3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 개화도로 연결되는 도로가 이렇게 중심축으로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요렇게 남북 3축을 따라서 들어와서 의봉리로, 개화도죠? 개화도로 들어가는 이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돼서 남북 2축하고도 연계가 되는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 남북 3축 도로를 따라서 당연히 도시지역으로 찍혀져 있는 요 주변과,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당상리, 봉황리 일대 요 부분들은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이 부안 군청을 끼고 도시지역이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지역이 연계해서 메머드급 도시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지금은 지금 부안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편의시설이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주거지역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향후에는 요 남북 3축이 들어오게 되면 남북 3축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남북 2축으로 새만금으로 바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새만금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는 이 동네가 바로 창북리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창북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 지역에 이렇게 상업지역이 분배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구 유입 효과가 가장 기대가 되는 지역이 창북리 일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게 되면 지금에 있는 상업지역의 규모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더 넓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도 맞춰서 2종은 3종으로, 그 다음에 3종은 더 높은 용도로, 그리고 1종은 2종으로 용도가 변경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도시지역 자연녹지라든지 생산녹지로 찍혀져 있는 지역은 주거지로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그렇지만 항상 보면은 프라이스 리딩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땅도 그런 위치가 있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남북 3축이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현재 상업지역이 끼고 있는 요 지역, 요 바운드리가 앞으로 가격을 프라이스 리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 상업지역 주변으로 해서 건축붐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남북 3축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바로 대화도로도 바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건설사라든지 이런 어떤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창북리 상업지역 주변 일대의 중심권으로 해서 개발을 확장을 해 나가면서 옆으로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핵심 라인인 바로 상업지역 인근 주거지역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새만금 개발이 됐을 때 가장 수혜지로 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새만금의 중심권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도로가 현재 남북 3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확정은 되지는 않았고요. 예상이 되는 이 지역인데 남북 3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상업지역이 지금 찍혀져 있는 이 부분들이 좀 더 옆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 부분들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 바운드리에 있는 요런 지역들, 주거지역들, 요런 지역들은 앞으로 향후에 이 주거지역이긴 하지만 상업지역으로 확장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바운드리를 제가 핵심 라인들을 찍었는데요. 요 바운드리가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남북 3축과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도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남북 2축으로 경유하는 도로가 될 텐데요. 이 도로가 나중에 확장이 됐을 경우에 2차선, 4차선으로 확장이 됐을 경우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관계로 남북 3축과 그리고 요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지는 요 지역들이 상당히 뜰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 중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된 요 지역들은 현재 종이 2종이긴 하지만 용도가 상업지역으로도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향후 어차피 땅을 사는 거라고 하면 그런 가능성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해놓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현재는 이런 모습이지만 향후 개발 기대치, 개발 가능성에 의해서 향후 어차피 이종에 투자하는 거 상업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입지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이왕 투자하는 거 상당히 좋은 위치로 선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종이라 하더라도, 위치라 하더라도 어디에 위치가 자리 잡혀 있는 거냐에 따라서 개발 기대감으로 땅 가격이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특히 드리는 땅은요, 상업지역하고 가장 인근에 있으면서 바로 아까 상업지역으로 예상이 되는 바로 요 바운드리에 있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하고 가깝게 있고 그 다음에 붙어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향후 도로의 확정성과 그리고
새만금 일자리 창출로 인한 건축 붐이 일어났을 때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상업지역 표시가 이렇게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요 부분까지 현재 상업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땅은 바로 요 부분인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찍혀 있지만 향후 상업지역으로 기대가 되는 땅으로 개화 면사무소에서는 가까운 위치에 있는 땅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가깝죠? 그리고 면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워낙 탁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사진을 좀 더 공개를 해드리면 현장 모습은 이렇습니다. 현재 뭐 마늘밭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마늘밭으로 쓰고 있고 현재 아까 이 도로가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 이 현황 도로입니다. 현황 도로도 보면은 상당히 넓죠. 차가 있고 그 옆에도 차 지나갈 정도가 되면 차가 2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땅과 지금 접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땅을 제가 가분할도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가분할도 소개시켜드리면 그 현장에서 아까 찍은 사진은 요 정도의 위치에서 사진을 이쪽 방향으로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되는 땅을 분할도를 그려봤습니다. 요거는 진짜 분할이 아니고요. 이제 거짓 분할이죠. 그러니까 완전 이제 분할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어떤 평수가 어떤 분들은 100평을 하기로 하셨다가 어떤 분들은 좀 더 크게 땅을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번 150평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가분할도는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원하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어떤 가치를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 전화 주셔서 그 부분들은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해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도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는 현재 현황도로를 현재 쓰고 있는 상태고요. 지목상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하고 붙어 있는 땅들은 모두 다 건축행위가 가능하고요. 현재 이렇게 계획도로가 붙어 있고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도로까지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제가 이 도로를 끼고 이렇게 분할을 1번부터 해가지고 분할을 1, 2번 이제 100평씩 분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80평 단위로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80평, 이렇게 80평, 164평 정도 분할을 했는데, 혹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금대가 좀 적다 하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향후에 이렇게 4번 또는 6번, 그 다음에 8번,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이제 고객의 어떤 자금 사정에 맞춰서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 요 3번하고 5번하고 요 7번 자리는, 이제 소액으로, 땅을 투자하면서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땅이 현재, 지적도상 도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땅을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활용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도로에 접해져 있는 땅을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땅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치별로 그리고 이제 번호별로 가분할도상 이제 번호별로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전화 주시면, 그리고 정말 투자에 대한 의향서가 있으신 분들은 회사에 한번 방문하셔서 투자 문의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만금은요 격변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자주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달려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올해부터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은 급상승하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륙해서 상당히 높게 창공을 나르는 비행기가 뜨듯이 이제 그런 시점에 새만금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투자를 했을 경우에 단기간에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또는 10년을 두고 봤을 때 가장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된 이후로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새만금에서 주거지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달기가 됐습니다. 구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졌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로 고객님들한테 더 좋은 땅을 확보해서 드리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번 땅은, 창군리 땅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희가 확보한 땅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오픈해서 드릴 수 있는 저희 회사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를 꼭 잡고 여러분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은 분들이 새만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투자의 기회는 많이 있지만 이번처럼 큰 기대가 발생이 되는 그런 투자에 대한 어떤 시점은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정말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전화를 주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한번 전달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이루셔서 정말 돈 버는 그날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